미제는 일이 전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여우가 거의 물을 다 건너가서 꼬리를 적신다 그랬습니다. 다 건넜는데 꼬랑지가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망쳐지는 거죠. 이로운 바가 없답니다. 이 미제는 전반적으로 일에 이로운 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우가 꼬리를 적신다고 하는 거, 그건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짐승이 냇물을 건널 때는 꼬리가 적시면 못 건넌다는데요. 그래요? 짐승들이 물 건너려면 꼭 꼬리를 세우고 건는데요. 보셨습니까? 꼬리가 그런데 젖는다는 건 빠진다는 얘기래요. 짐승이 그래서 꼬리는 세우고 건너기 때문에 꼬리가 젖는다는 건 빠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못 건넌다는 얘기고, 물을 못 건넌다는 얘기는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제의 의미가 성취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괴사나 효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효사를 쭉 나가다 보면 아주 좋은 효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제꾀의 뜻은 변화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 형통하다는 것은 바로 미제꾀의 오효가 이와 오가 중을 얻고 딱 맞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형통하다는 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제꾀에서 얻을 수 있는 미제꾀는 효사에 몇 군데, 효사 같은데 여우가 물 건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물 건너는 얘기. 전반적으로는 건너다가 꼬리 적시거나 어떤 때는 술 먹다가 머리 적시는 꾀도 나오는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된다. 일이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얼크러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얼크러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단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제에서 미제로의 변화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기제를 겪은 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꽉 짜여져 버린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로 가는 상입니다. 주역이라는 건 언제나 생생불식 변화무궁입니다. 끝없이 생성하고 생성해서 변화가 끝이 없다라는 것이 주역의 상이고, 주역의 상에서 미제를 끝으로 놨다는 이 자체만도 주역의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제꾀를 대체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제 미제를 마치면서 이제 주역의 64궤가 전체적으로 끝난 셈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 궤를 풀면서 한 궤에 3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으로 잠깐 줄였다가 그 다음에 한 궤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한 강의에 2궤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사들을 풀어드릴 여유가 없어서 주로 단사, 괴사만을 중심으로 하고 괴상과 큰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변명이 있습니다. 주역의 계사전에 보면은 군자가 단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괴에 붙은 효들에 붙은 말이 아니라 이 괴 전체에 붙은 것만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꼬리를 적신다라는 그런 것이 다 단사입니다. 이것만 잘 살펴도 사과반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이미 반은 넘어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의 시츄에이션입니다. 상황입니다. 그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역 공부의 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만을 알 수가 있다면은 주역 공부의 반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효사를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괴의 큰 의미만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괴의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자 말씀으로는 군자가 괴의 순서를 대단히 중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음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건곤으로부터 쭉 나가서 이렇게 기제 미제로 쭉 끝나는 괴의 순서를 음미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 주역 공부의 반을 넘어서는 것이 괴사입니다. 이 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괴가 나타내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주역 공부의 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세하게 괴풀이 못 해드리는 거 용서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 하나의 의미만을 우리가 알아도 그것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부딪히더라도 대개 그 상황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괴와 대비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음미하실 거는 기재, 미재가 주역의 마지막 괴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완성된 기재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미재로 무궁한 어떤 주역의 변화를 상징했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음미해 주시고 가장 안정된 속에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혼란의 조짐이 나타난다는 주역의 가르침도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기재, 미재괴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